복수란 행위는 참 극적인 행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 고전작이나 명작들 중에는 이러한 복수를 다룬 비극들이 많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복수는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특이하게도 목만 남은 남자가 복수를 벌인다는 내용, 바로 두반 박사의 목이란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페르시아 근방에 주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란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왕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왕은 피부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으나 당시 기술로는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의 곁에 있던 재상과 신하들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병에 좋다는 여러 방법을 강구했고 왕 역시도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말했지만 애석하게도 누구도 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반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자기 직업이 의사이며 만약 왕의 병을 치료해준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질문했습니다. 물론 왕국 내의 의사들은 그를 무시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어와 페르시아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와 철학에 통달했던 것을 알게 되자 다들 두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신하들은 이 두반을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왕은 자신의 앞에 선 두반을 바라보며 병을 치료해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자신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확실하게 전달했는데요. 왕의 대답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소개하며 병으로 고통받는 왕을 치료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치료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바로 약을 먹지 않아도 또 외부적인 처치가 없어도 왕의 병을 자연스럽게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왕은 온갖 약과 치료에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두반의 이 제안이 아주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약속한 대로 큰 상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두반 박사는 손에 웬 막대기를 든 채로 다시 궁전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치 지팡이처럼 보이는 막대기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냥 평범한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두반이 들고 왔던 것은 바로 폴로에 쓰이는 막대기였는데요. 이 폴로는 말에 탄 채 막대기를 사용해 공을 쳐내는 이른바 기마 스포츠 중의 하나입니다. 이 폴로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그 기원이 전해진다고 하니 아마 이 이야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한 듯합니다. 그가 폴로 막대기를 들고 왔던 이유도 왕이 이 폴로를 무척이나 즐겨 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왕이 또 폴로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을 듣고 두반 박사는 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기가 가져온 막대기를 건넸습니다. 왕은 두반이 가져온 막대기를 보더니 자신에게는 이미 더 좋은 막대기가 있다고 말했지만 두반 박사는 자기가 가져온 이걸 써야 된다고 권유합니다. 사실 이 막대기는 두반 박사가 특별히 제작한 것인데 이 막대기 손잡이 안에 속을 파내어 치료약을 집어넣었고 손잡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둔 상태였습니다. 두반 박사는 이 막대기가 왕을 치료할 것이며 왕이 폴로 경기를 즐기는 동안 높아진 체온으로 인해 약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자연스레 몸으로 침투할 테니 그저 폴로를 땀이 나도록 즐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을 끝내면 자연스럽게 병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손도 대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폴로를 오랜 시간 즐기는 동안 체온이 올라가자 정말 약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깨끗이 목욕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자 정말 왕의 몸이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두반 박사를 궁전으로 불러서 큰 상을 내리고 며칠 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따르는 법. 두반이 왕의 치료에 성공해 큰 상을 받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곧바로 생겨났습니다. 바로 왕의 곁에서 오랫동안 그를 보좌했던 재상이었는데요. 나름대로 오래 총애를 받아왔지만 두반 박사가 왕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자 자기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란 걱정과 질투에 휩싸입니다. 왕이 자신의 병이 나아 기뻐하는 동안에 재상과 재상을 따르던 무리들은 두반 박사를 쫓아낼 작당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파티에 열중하던 왕에게 다가가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두반 박사가 아주 위험한 인물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왕은 도무지 재상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재상은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준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두반 박사는 당장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재상에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재상은 두반 박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의 언어에 통달한 건 역시도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보낸 암살자여서 그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왕이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하자 재상은 이번에는 왕의 건강 상태를 지적합니다. 왕은 아무리 봐도 자기 몸이 다 나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재상은 그건 겉으로만 보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만약 지금은 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서 왕이 자신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랫동안 지내왔던 재상이 그렇게 말하니 왕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인데요. 여기서 재상은 한 번 더 깊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두반 박사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암살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재상에게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재상은 그가 왕을 치료한 방법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왕을 치료한 것처럼 막대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물건에든 손을 써서 목숨을 뺏을 수도 있는 약을 넣어두고 왕이 그 약이든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이 교활한 재상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버렸는데요. 재상은 즉시 자기 무리와 밑에 부하들을 불러서 두반 박사를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은 두반에게 다른 나라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말하며 그를 즉시 처형하겠다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두반 박사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했던 일은 그저 왕을 치료했던 것뿐이라며 만약 자신이 왕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스파이라면 애초에 왕을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 때문에 왕의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질 테니 굳이 나서서 치료를 해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더 크게 왕을 자극했고 왕은 드디어 두반이 정체를 밝혔다며 처형을 지시합니다. 두반 박사는 모든 걸 체념하고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며 그것이 집에 보관되어 있으니 겸사겸사 다녀오게 해달란 것입니다. 두반 박사가 가져오겠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이 적혀 있으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야만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은 바로 두반의 목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처형을 당하게 되면 목이 달아날 테니 자기 목을 사용해 이 책으로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이며 책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왕은 특별히 허락을 내려 두반에게 집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호를 맡겼습니다. 다음날 두반 박사는 책을 들고 궁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쟁반 하나가 함께 들려 있었는데요. 그는 왕에게 이 책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처형을 당하고 두반 박사의 목이 떨어지게 되면 두반의 목을 즉시 그가 가져온 이 쟁반 위에 올려둔 다음 그 쟁반을 책 위에 잠깐 올려두면 목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의 6번째 페이지를 펼쳐서 3번째 줄의 내용을 읽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 것. 왕은 그의 대답을 듣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두반의 처형을 거행하도록 명령하고 순식간에 집행됩니다. 신하들은 두반의 설명대로 그의 목을 쟁반 위에 올렸으며 그 쟁반을 두반이 가져온 책 위에 올려두자 정말 거짓말처럼 두반의 목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왕과 신하들 모두 이 상황에 크게 놀랐는데요. 왕은 그가 가져온 책을 펼쳐서 두반이 지시했던 대로 6번째 페이지의 3번째 줄을 찾아서 읽기로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책이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 페이지를 펼치려 했지만 책장들이 마치 무언가에 달라붙은 듯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두반의 목에게 책장이 잘 안 떨어진다고 말하자 책이 워낙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손가락에 침을 묻혀 펼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책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했지만 잘 떨어지지 않자 여러 번 침을 묻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침을 묻혀 6번째 페이지를 펼쳤지만 책장에는 아무런 내용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속인 것이냐고 묻자 두반의 목은 웃으면서 자기가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아마 몇 장을 더 넘기면 분명 글이 나올 거라고 말해줍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왕은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책장이 여전히 붙어 있어 계속 침을 묻혀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장의 책장을 넘기는 동안 왕의 혈색이 점점 새카맣게 변해가고 간신히 책장 하나를 더 넘기던 왕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신하들이 달려갔지만 왕은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손가락과 침을 묻히던 혀 끄트머리가 이상한 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왕이 쓰러지자 쟁반 위에 놓인 두반의 목이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줬는데요. 알고 보니 두반은 왕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며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왕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미리 책장에 독을 잔뜩 발라둔 이 책을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책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것도 이 독을 발라둔 탓이었고 6번째 페이지 등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 책장을 떼는 동안 독이 묻은 손가락을 계속 혀에 접촉시키게 되니 책에 발라둔 독이 서서히 왕의 몸에 침투했던 것이죠. 이 독은 맛도 냄새도 없는 독이어서 눈치를 챌 수 없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치료해준 박사를 배반했던 왕은 목숨을 잃었고 복수가 끝나고 자신의 계획을 다 말해준 두반의 목 역시도 이내 눈을 감아 다시는 살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흔히 천일야와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로도 잘 알려진 모음집에 나온 두반 박사의 목이란 이야기입니다. 보통 알려진 여러가지 복수극의 전형과는 다르게 목만이 살아남아 복수를 끝까지 행하게 된다는 전개가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답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이미 복선이 있었습니다. 두반이 왕의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를 치료함으로써 그가 손도 대지 않고 왕을 없앨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야기 속의 재상은 그를 질투해서 했던 말이지만 재상이 했던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이기는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반 박사의 목은 아라비안 나이트 자체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라비안 나이트 이 천일야화는 사랑하던 여인에게 배신당해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고 이후 계속해서 여러 왕비를 하룻밤 사이에 처형하는 왕, 그리고 그 왕과 혼인한 여인 세라자드가 일부러 왕에게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왕이 더 이상 여성들을 처형하지 않게끔 막고 끝내는 증오심을 없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폭군 같은 왕이 나타나면 왕을 몰래 암살한다거나 하는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라자드는 그 대신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의 호기심을 자극해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고 폭군이었던 왕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마치 두반 박사가 왕의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의 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그 자체로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전개입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의 결말은 너무나 다르긴 하죠. 여담으로 이 책장에 독을 묻혀놓고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서 책장을 넘기다 중독된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인 움베르토 에코의 대표작 중 하나에 아주 주요한 수단이자 반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작품과 겹쳐 보인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말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작품이 어떤 책인지는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가 복수를 당해버린 왕, 그리고 목만 살아남아 복수를 진행한다는 전개, 또 그 복수의 수단이 기상천외한 방법이란 점, 복수극이란 장르에서 갖출 건 다 갖춘 듯한 기묘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두반 박사의 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